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죄네트워크입니다. 한명숙은 성공했고 유시민은 실패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던 검찰 수사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한명숙 총리건, 또 정치검찰, 그리고 언론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 운영위원으로 계신 오늘 이현안 위원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됐던 우리 한명숙 전 총리, 이 선거가 지방선거 2010년? 예, 2010년 6월 2일자였죠. 예, 그때 직전에 이제 체포.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당시 이제 0.6% 차이.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한명숙 총리, 요즘 언론으로 확실하게 달구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이 한명숙은 성공했고 유시민은 실패했다. 이 선거 앞두고선 나왔던 정치검찰의 한 모습, 이거를 제가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누는 건데, 최근에 이 채널A 여기 이 사건이 아직 현재도 진행 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미 지난 방송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는 이 사기 업체가 이철 대표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거기에 유시민 씨가 관련됐다라고 채널A에서 보도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것이 조국 사건, 조국과 다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선 시작이 됐던 수사였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한명숙이 떨어졌고, 네. 또 이 한동훈 씨가 연관됐다고 이른바 알려진 걸로 나오는 네. 채널A 예. 유시민, 이곳은 결국은 들춰내지 못하고 그냥 무마되고 총선이 치러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에 결국 체포를 하고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이 사실상 생매장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진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런 시도를 동아일보가 했고 또 열심히 조선일보 등등이 받아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 양심 선언하시는 어느 분의 도움으로 결국은 유시민 씨가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건으로 만들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3말 4초인데, 네. 3월 말하고 4월 초 해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이것도 사실 조선일보가 4월 8일자였죠, 그 당시에. 네. 특종 보도를 하고 나서 네. 이걸 하고 계속 주도했죠. 예, 근데 이제 한 큰 흐름이 검찰에서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선거 앞두고 하는 그 흐름을 보면요. 특정 신문이 앞장서서 먼저 보도를 하고,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계속. 그 결과적으로 오는데, 어쨌든 간에 유시민 건은 실패로 끝나고 총선은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현재 동아일보의 채널A에 이동채 기자는 자체조사를 하고 했었다는데, 이게 좀 의문이 남아요. 왜냐? 예, 거기에 이름이 이미 공표돼서 알려진 사람은 지금 한모 검사장, 그리고 이동재 기자. 근데 이게 양쪽이 어떻게 돼갑니까? 이거 지금 봉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의문시 되던 첫 번째 사건은 사실은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검찰이 여론의 어떤 질타를 받고 검찰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채널A가 방해를 한 거죠.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그랬을 때 이제 검찰이 순순히 물러나왔습니다. 이거 참 천하의 검찰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보면 처해 있는 입장이 채널A하고
검찰의 입장이 거의 궁지에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라내자니 부작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결국은 뭐 많은 이 정치적 사건들이 검찰이 주도했던 정치적 사건, 검찰이 뭐 주도했다기보다는 검찰이 관련된 사건들이 결국은 뭐 꼬리 자르기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건 또 뭐 호사가들, 비평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채널A의 기자와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검사장 결국 퇴직을 하든지 그런 정도로 봉합이 되지 않겠느냐, 꼬리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이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은 뭐 뉴스타파가 다시 이제 막 끄집어내고 뭐 회자됐던 얘기인데, 일단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언론사 전체 언론의 그 흐름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보기에. 왜냐, 원래 언론이라는 것의 기자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저게 무슨 일인가 좀 이상하구나, 그 이상한 거에 눈을 떠서 취재를 하는 게 원래 기자의 본업입니다. 왜? 기자.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기사 안 되지만 사람이 개는 기사가 된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물론 개가 사람 물어서 죽이면은 그 기사 되죠. 그러나 이 케이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제기됐는데 언론들은 그냥 과거사에서 묻힌 대로 그냥 있어요.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과거 기사를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네. 한명숙 총리께서 당시 이제 사건 초기에 결국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요. 그 손해배상 소송이 전부 다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정 보도 이런 것들 요청을 했지만, 자, 지금 와서 뉴스타파의 보도로 해서 한명숙 총리가 실제 돈을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 명확히 지금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우리 시민법정에서 다뤄주셔야만, 그래서 여론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한명숙 총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검찰과 언론의 연합에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많이 알려져야만 이 시민법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시민법정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재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서 수사를 해야만 다시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조사가 나와야만 재심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재심. 그러면 이제 한명숙 총리는 무죄를 받고 당연히 이제 명예회복과 더불어 이때까지 손해배상 등등을 다 금전적인 손해 부분도 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겠죠. 요즘 이제 이 한명숙 사건에서 특이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럴 것이다, 검찰이 저런 짓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른바 범인들을 놓고선 집체교육을, 소위 보면 조작하는 집체교육을 시켰다.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정말 범법 행위인데, 이 수사라인들이 물론 과거 거니까 다 난 모릅니다. 뭐 다 뭐 오리발 닭발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직권과 관련한 직무와 관련한 부분의 공소시효가 대충 한 7년 뭐 정도. 7년.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체교육하고 뭔가를 짜고 하는 것을 위증하는 걸 교사했다면은 이건 또 사정이 달라지는 현상 아닙니까? 이 이제 검찰 현재 그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결국은 검사가 죄수들을 위증을 교사를 했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첫째고 둘째고 검사를 또 어느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검사를. 그러면 담당 검사가 직권 남용이냐, 뭐 모해 위증이냐, 위정교사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범법 행위가 공소시효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적발해내서 그 담당 검사를 이제 결국은 기소를 하게끔 만들어야만 이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뉴스타파 마지막에 이제 그 김인회 변호사이자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예,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 말씀이 결국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이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치 또 한 번 강조해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한명숙 총리 한만호 사건을 변호하신 분이 지금 최강욱 국회의장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거죠. 당시에 한만호의 변호인으로 했던 그러면 세월호 10년이라는 것을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최강욱 변호사의 그 연조나이로 봤을 적에 보면 상당히 그 딸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죠.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를 보는 언론의 문제가 참 아쉬워요. 저희가 보기에. 왜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의 소위 한만호라는 분이 죽으면서 남긴 그 비망로. 아니, 목숨을 내놓고 죽은 분인데,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는데, 소위 보면 송환종 씨 사건에 보면 이완구 전 총리, 그 죽으면서 쓴 유서, 김기춘 비서장 그 집 근처에서 자살하면서 쓴 유서에 돈 줬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죄가 떨어졌어요, 그거는요. 이걸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유죄가 돼서 감옥서 2년을 갔다 오고, 물론 그 당시엔 정치인에 깔려 있는 거에 차기의 대권 후보라는 그런 강력한 그 후보를 흠집내려고 결국은 이 정치검찰의 상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한때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 정확하게 속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용공조작 1번이 과거 정권들의 첫 번째 정권 유지 1번의 용공조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안정국 만들고 늘 검찰이 그렇게 왔죠. 그 용공조작의 최고 앞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검찰입니다. 공안검찰이죠. 공안검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한명숙 총리가 예전에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등으로 처벌받은 그렇죠.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연히 검찰 쪽, 특히 지금의 미통당, 새누리당 쪽은 대놓고 빨갱이라고 욕을 했던, 비난을 했던 그런 사실이죠. 한교안 씨가 공안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명숙 총리는 절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쪽 생각이었던 거죠. 과거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 이걸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요. 지금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 이철 밸류 인베스터, 이 금융사기범이 검찰에서 혹시 내가 유시민 위원장 책상에다 돈을 좀 놓고 나왔다. 아마 그런 기회가 그런 감옥소에 안 가 있고 그랬었다면 충분히 이 앞에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끌고 가서 소위 얘기하면은 조국 아니면은 이 사건은 연계가 돼가지고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검찰의 일부 아주 작태가 여실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현상이 계속 이어져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관련 건이 만약에 관련이 되었다는 그런 의혹성 기사만이라도 만약에 그때 나왔다면, 사실, 이번 4월 16일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장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한명숙은 성공했고, 유시민이 실패했다는 그 화두를 제가 꺼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특이한 거는 그 과거에 2009년 세월하고 물론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언론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온 이 현상을 언론이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파고 들어야 되니까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모든 어젠다에 관한 것들을 조선일보 뛰어나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젠다 세팅을 해서 집중력도 있고 유능한 기자들이 많지만은 그 의도 자체가 비판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특정을 했던 것도 좋았는데 그 다음 문제에 관한 것들이 언론이 쫓아가요. 아무 맹목적으로 쫓아가가지고 부풀립니다. 어느 정도 사건이 되고 조선은 빠집니다. 이제. 지금 이 한명수 사건은 뉴스타파가 쓰고 MBC가 어느 정도 쓰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내당초 일으켰던 2009년에 특종을 했던 조선일보는 일부 여권 매체들이 한명수 사건의 삼심제를 부정한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정치학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실제 조선일보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흔히 말하는 밤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였으니까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정치사를 사실은 농단해본 게 사실이죠. 그러므로 조선일보는 절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건 한명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자기들이 오보를 낸 부분, 추측성 기사를 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특정 언론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했던 그 일부 정치검찰의 그 작태, 이 범법도 중범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의 정쟁의 어떤 적이 돼 또 한번 혼란해지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 시민사회, 그 다음에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양식 있는 세력, 또 일부 언론이 이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소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민법정에 세워야 되는 이 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화두를 꺼낸 건데 사실은요. 이번 만약에 계속 이 부분을 방송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민법정을 이 무대에 한번 만들 수도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뉴스타파에 출연을 한 김인혜 교수 같은 분도 부르고, 그다음에 언론의 좀 뉴스타파를 하셨던 시민보 기자, 그리고 김경래 기자, 이런 분들을 같이 모여서 자담회를 한번 하시면 그게 시민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이슈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언론이 자각을 많이 해야겠죠. 이건 정말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 그 회사마다 처해 있는 그 여건은 좀 다릅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고, 향후 공수처에다가만 맡겨놓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는 우리 정치 검찰의 이 문제, 그리고 일부 아주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량하고 강직한 검사들이 이 검찰 수평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실패한 유시민의 이 사건, 그 다음에 성공한 한명수 이 사건,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공정한 조사와 진상조사,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 정도 마무리하죠, 그냥.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언론 부여된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